우선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업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작업 동맹이 잘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죠. 치료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떤 통찰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환자는 작업 동맹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주지와 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이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레솔루션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적인 작업으로 자기를 관찰할 때 어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서 직접 행동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고 꿈꾸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나, 이런 식이 되면 실제로는 내가 익스피리언싱 이고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그냥 observing 이고만 있는 이런 묘한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그 자체는 이분들이 주지와 방어를 쓸 때 이분들은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 자기가 뛰어난 것을 통찰을 선생님 못지않게 해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쾌락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어이기도 하고 자기 정말 정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칭찬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잘 가고 있는 거죠. 방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깊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자기의 정서 부분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캐릭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액팅아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액팅아웃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실제로는 통찰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적 통찰로 보고 있는 견해라. 이게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정서적으로까지 이해가 된 그런 통찰,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합쳐져야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통찰인데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어떤 보통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조그마한 통찰을, 조그마한 해석을 계속 함으로써 나중에 큰 해석이 된다는 것도 좋긴 한데,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통찰이 있을 때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통찰을 제시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현대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 중에 motivational interpretation 말을 들어보셨는지, 성숙을 위한 해석,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통찰이 있을 때 좋은 통찰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통찰을 하면서 환자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통찰 중에 가장 파워풀한 통찰은 이게 지적 통찰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통찰을 전달했을 때 이 환자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환자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통찰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치료를 거꾸로 가게 하는 결과가 되겠죠. 지금 이 그린스원 케이스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통찰을 준 것 같은데 환자는 그걸 소화해내지 않고 있죠. 소화해내지 않고 지적인 작업은 이루어져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이건 내가 꼭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게 이고 디스타닉에서 자기가 이고 디스타닉한 것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떤
행동 유형이나 이런 것을 바꾸겠다는 결의가 없어 보이는 이런 묘한 꼴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정치분석에서는 해석을 하되 우리 스스로 가지는 통찰을 나누는 것을 구별을 해요. 실제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이 통찰의 경우에는 성숙을 위한 해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환자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 스스로 통찰이 있는데 환자가 통찰하는 게 정말 지적 통찰 수준이 아니고 아주 정서적인 것까지 잘 포함하는 통찰이라고 한다면 그런 통찰을 격려해 주는, 환자가 통찰할 때 그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통찰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언제든지 그런 통찰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머추레이션을 해석의 첫 번째고, 이분이 스스로 통찰해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이 통찰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태일 때 해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할 수 없는 해석을 주는 것은 폭력이에요.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를 다룰 때 프리헤드폰 환자에게 해석을 하는 것은 환자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고 자기를 바보 취급한다고 느끼고 경멸한다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 자체가 잘못하면. 그래서 해석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만 해석을 주어야 된다 하는 개념,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환자의 정서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현대정신분석에서 보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이모셔널 그로우스예요.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를 향하기 때문에 환자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때만 우리가 내적으로 하고 있는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럴 때 직접 전달되는 해석은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어야 된다. 환자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해석만을 여러분들이 딜리버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통찰을 가졌다고 해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분석가인가, 너 지금은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거나 별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이걸 꼭 깨달을 거야 라고 미리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리헤드폰 환자 다룰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통찰이 있다고 이 통찰을 바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놓치게, 그래, 이 사람의 성숙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숙을 방해하는 해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 저항이에요. 이것도 역전의 저항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을 전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다 안 한다고 할 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가 아니라 해석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목적 지향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